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뭐 최근에 제미나이 3.0 구글의 이 질주라고 표현할까요? 네,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제미나이 3.0 굉장히 좋다. 호평, 그러니까 좋은 평가 진짜 일색이고 이거는 뭐 하나의 사건에 가깝다라는 평가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도 당연히 써보신 거죠? 네, 저도 이제 둘 다 유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픈 AI 챗 GPT랑 네. 그리고 이제 구글 제미나이는 이제 항상 네.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이번 제미나이 3.0 네.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합니다. 괜찮다라는 역시 네. 대표님도 평가시군요. 네, 어떤 일단- 면에서 좀 그래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쓰는 거는 대부분 추론이잖아요. 추론이라고 그래서 하면 뭐 질문을 하고 맞습니다. 답변을 뽑아내는 네. 건데 그 답변 수준이 네. 그전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해졌고요. 네, 사실 그 3.0 나오기 전만 해도 네. 챗 GPT랑 제미나이가 약간 비등비등한 오, 조금 이제 그냥 쉬운 답변에서는 챗 GPT가 좀 더 낫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질문에서는 제미나이가 좀 더 낫다라는 게 이제 그전 버전의 이제 생각이었는데 제미나이 3.0 같은 경우는 가벼운 버전의 답변과 아주 그 깊은 수준의 답변 둘 다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지금 샘 얼트먼이 정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울증이래요?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여기에다가 제미나이 3.0이 그렇게 전 버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놀랄 만한 어떤 발전을 보였다라는 이제 써보신 분의 어떤 평가였고 진짜로 실제 업계에 이제 그런 호평이 가득한 상황인데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이 TPU라는 게또 이 시장을 좀 바꿔놓을 만한,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TPU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GPU는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TPU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그러잖아요. 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AI 가속기입니다. 가속기. 네,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뭐 AI 반도체, AI 가속기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AI를 학습을 하는 데 쓰이는 용도 그리고 이제 그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답변을 뽑아낼 때 또 많은 연산이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추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크게 용도로 보면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 그리고 이제 추론을 하는데 필요한 반도체가 이제 우리 AI 반도체, AI 가속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학습을 하는 칩은 엔비디아 GPU, 그리고 AMD GPU. 그러니까 사실상 엔비디아의 GPU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AI 모델을 학습하는데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ASIC은 뭐냐 도대체. 그거는 이제 추론에서 지금은 사실 그 엔비디아 GPU를 추론에서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설계 칩을 통해서 추론 비용을 좀 싸게 해보자라는 게 기존의 ASIC 칩의 컨셉이었고, 그 빅테크들이 만드는 ASIC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은 TPU,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게 트레이니움, 그리고 이제 추론하는데 필요한 게 인퍼런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다 맞습니다. 네, 이제 있군요. 또 이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빅테크 ASIC 중에 하나가 TPU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의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워크로드를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신경막 반도체.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구글이 자기네들 모델 돌리는데 쓰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TPU가 기존 ASIC하고 뭐가 달라졌길래 사람이 충격받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데이터 학습은 무조건 엔비디아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TPU 같은 경우는 데이터 학습에서도 와 엄청난 성과를 내는구나. 단순 추론용 칩이 아니라 데이터 학습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내는 칩이 나왔구나. 그게 이번에 나온 TPU도 버전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버전이 7세대 버전입니다. 네.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TPU 그 칩인데 네. 그게 데이터 학습에서도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걸 이해하는 걸 약간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 GPU는 범용, 그러니까 학습에도 쓰이고 추론에도 쓰이는데 이제 학습을 위해서는 거의 이제 GPU, 엔비디아 GPU 독점
체제였는데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맞춤형을 쓰자라는 게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추론이 주로 강점인 요 맞춤형 칩 A식이라고 하는데 구글이 만들어낸 요 A식 맞춤형 반도체가 이제 TPU인데 이게 보니까 추론에도 강점이 있지만 학습에도 탁월하더라. 근데 가격까지도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이나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 시장을 어느 정도는 구글의 TPU가 가져갈 것이다. 이런 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제일 관건이죠. 어젯밤 시장만 봐도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에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구글이 타깃으로 하는 그 빅테크 고객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일단 메타입니다. 메타. 예, 메타가 있고 그리고 애플이 있는데요. 네.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엔비디아 칩을 열렬하게 열심히 사주던 회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구글이 그동안에는 TPU라는 게 처음 언제 나왔냐면 우리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알파고가 처음에 이제 그 대결할 때 이게 이제 내년이면 10년이라고 맞습니다. 하던데요. 네. 그렇죠. 2016년에 그때 이제 TPU라는 칩을 통해서 네. 이제 알파고 시스템을 구현한 거죠. 그때만 해도 빅테크들이 다 구글의 TPU를 사고 싶다. 우리한테 팔아달라라고 했는데 구글이 이거 안 팔아 우리 쓰려고 만든 거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생성형 AI 시장을 거의 다 장악하게 됐고 구글이 그 최근 들어서 이제 TPU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TPU를 직접 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면 거기서 이제 임대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TPU를 임대를 해주고 그동안에는 이제 그래서 구글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수요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구글의 TPU를 임대해서 클라우드로 쓰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게 최근에 2027년부터는 아예 칩으로 팔아줄게. 그래서 이제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구글의 TPU를 설치를 해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아예 바뀐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엔비디아하고 완전히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지금 AI 혁명 시대에 들어서 완전히 지금 헛발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네. 애플도 지금 엔비디아 GPU도 대량으로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뭔가 빠른 속도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빨리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를 꾸리겠다. 좀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 정도는 구글이 이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네. 일각에서는 이제 구글 측에서도 이제 하고는 있는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엔비디아의 그 쿠다 생태계라는 것도 있고 워낙에 GPU라는 게 범용이기도 하고 성능이 정말 엄청나게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악을 많이 뺏기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쿠다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쿠다라는 게 얘기만 많이 했지 실질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어떤 생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약간 기시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2023년에 엔비디아 GPU가 나왔는데 너무 공급이 부족하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니까 AMD라는 회사가 네. 우리가 엔비디아 대체 칩이 있어라고 해서 MI300 시리즈를 내놨잖아요. AMD가 네. 그래서 그러면 MI300이 거의 뭐 엔비디아의 동급 칩 대비해서 거의 반값이니까 와, 이게 많이 팔리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점유율이 더 커졌고 AMD 점유율이 더 빠졌어요.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쿠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칩이 있으면 그 개발자들이 이 칩을 기반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 그러면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예전에 그랬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했겠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픈 소스나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족보 시험 네. 볼 때 그 우리 예전에 대학 시험 볼 때 이제 예전에 선배들이 다 필기했던 그 예상 문제집들이 네네. 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족보인데 쿠다에는 앞서 개발하셨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십수년 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들이 여기 쌓여 있는 겁니다. 소스 코드들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별도로 개발할 필요 없이 가져와서 쓰고 나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조금만 이제 첨가를 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쿠다를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들 입장에서 뭘 선호하겠어요? 칩 값이 2배 비싸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내가 다 개발하겠어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한 85%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저게 2배 비싸다고 해서 안 쓰겠습니까? 다 대부분 후자를 택한단 말이죠.
그래서 AMD도 결국은 그 쿠다의 벽을 못 넘은 거고요. 그러니까 AMD 칩을 쓰면 ROCm이라는 그 컴파일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쿠다를 이제 AMD에 맞게 변환해준다라는 건데. 또 그에 맞게. 네.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100% 깔끔하게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한 거쳐서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서 한 최적화해서 한 5에서 10%의 로스가 나오는데 이게 엔지니어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고. 자,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이제 구글의 TPU를 쓰게 되면 결국 이제 쿠다를 완벽하게 쓸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건데, AMD하고 구글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구글이라는 회사는 풀스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구글은 지금 제미나이라는 AI 모델이 있잖아요. 네. 서비스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서비스 모델을 하는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건데, 컴퓨팅 파워는 보통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 게 컴퓨팅 파워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자기네들이 직접 설계한 TPU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꾸려서 컴퓨팅 파워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픈 AI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근데 구글은 데이터가 자기네들 엄청나잖아요. 플랫폼이에요. 그렇죠? 네, 구글 뭐 검색, 구글링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풀스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그 생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쿠다를 못 쓰지만 충분히 그거를 뭔가 한번 백업을 지원하면서 한번 생태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저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쿠다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구글은 이걸 뛰어넘는 그 풀스택을 갖고 있다라는 강점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경쟁해 볼 만하다. 이렇게 네. AMD하고는 좀 또 조금 다르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볼 만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요게 지금 저희 앞선 대담에서는 약간 중국으로 치자면 어떤 딥시크의 모먼트 같은 조금은 중대한 그런 사건이다까지도 보신 분이 있으면 대표님은 이걸 어느 정도 중대한 어떤 기로로 보세요? AI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딥시크보다 더 큰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존의 그 AI 밸류 체인들, 네. AI 테크 기업들의 밸류 체인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근데 사실 딥시크도 그때 쇼크 이후로 지금 보면 글로벌 탑 10에서 이미 밀려났잖아요. 네. 거기서 결국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칩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제 구글도 똑같은 뭐 어떤 구글의 한계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냉정하게 보는 부분에서 보면 구글이 자기네들 TPU 가지고 자기네들 모델을 고도화하는데 데이터 학습하고 초론하는 데는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구글의 TPU를 다른 회사가 받아서 썼다고 해서 구글만큼의 효율을 낼 거냐, 이거는 사실 퀘스천이 있죠. 네. 네.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직접 SNS를 통해서 밤사이에도 밝힌 부분을 보면 뭐 구글 축하하는데 우리도 인정하고 잘했다. 근데 우리가 한 세대 앞서 있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뭐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웰 울트라나 뭐 이런 버전의 칩들에 비해서 구글 TPU 아이언 노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지만 뭐 성능이나 뭐 사용자 편의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칩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컴퓨팅 파워 AI 인프라를 꾸려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운영비들이 들잖아요. 거기서 뭐 칩이 싸다고 해서 이게 사실 토탈 코스트 그 운영비가 싸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칩을 또 한 개 써서 한 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만 장, 수십만 장씩 연결해서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AI 네트워크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종합적으로. 네,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구글이 뭐 이 엔비디아를 대체해서 뭔가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라는 거는 하나의 가능성의 영역이지 뭐 이걸 뭐 당장 뭐 엔비디아가 위험해질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GPU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데이터 학습 이 부분에서 정말 뭐 강점이고 독점이고 이렇게 봤다면 TPU 같은 경우는 추론 영역에서 더 이제 좀 맞춤으로 강하고 근데 학습도 잘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발전 과정으로 봤을 때 학습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면 추론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싶은 고객 사이에서는 선택지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어. 사실 그 추론에 엔비디아 칩을 쓰는 건 약간 오버스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너무, 네, 너무 비싼 치고. 추론에 네, 맞습니다. 쓰기에는. 그래서 아, 기존의 그 AI 그 네. 서비스 모델 하는 회사들은 지금 데이터 학습에는 제일 좋은 칩을 써요.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것들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추론용 같은 경우는 호퍼 이전 세대 호퍼 칩이나 아니면 그 전전 세대 암페어 칩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감가상각이 끝난 칩들을 좀 활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거기서도 사실 우리 데이터 센터 운영비에서 전기 비용이 거의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전기세를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한 칩을 가지고 굉장히 전성비가 높은 칩들을 쓰면 아무래도 그런 운영비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이라는 건 사실 서비스 단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고객들이 사용자들이 답변을 뽑아내는 그 토큰 수만큼 이제 단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그런 데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구글이 이렇게 제미나이 3.0 굉장히 성공적이다. 뭐 주목을 이제 많이 받으면서 같이 주목을 받는 게 브로드컴인데 엔비디아하고 AMD가 이렇게 좀 붙어 있다면 구글과 브로드컴이 좀 붙어 있는 느낌인데 이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선 있고 브로드컴이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브로드컴은 원래 우리가 뭐 모바일 시대 그러면 뭐 그 통신 칩 하는 회사라고 통신 칩 설계하는 회사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관련된 솔루션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수십만 장의 GPU 그리고 서버 렉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막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마치 하나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터넷 쓰다가 갑자기 인터넷 안 되면 AS 전화 기사님 이렇게 전화하면 바로 기사님 오셔가지고 수리해 주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한테 전화해서 누구한테 AS를 받을까요? 글쎄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데이터 센터라는 게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게요. 정전이 절대 되면 안 되는데 보통 정전이 절대 안 되면 되는 게 병원하고 데이터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정전이 나서 다시 재부팅을 하면요. 그 전처럼 절대 안 돌아가요. 네. 성능이 뭐 떨어진다 말씀이죠? 성능도 떨어지고 막 알 수 없는 버그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전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비싸도 검증된 회사들 칩과 제품을 쓰는 이유가 여기서 알 수 없는 버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로스들을 그러니까 손실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면 브로드컴은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암묵지들이 있잖아요.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브로드컴만 전화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같이 개발할 때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솔루션, 칩을 개발할 때는 브로드컴하고 뭔가를 하면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버거들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SIC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자체 설계 칩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70%가 일단 브로드컴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브로드컴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로 좀 찾아가서 뭐 가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이 있네요. 높게 쳐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칩을 설계하면 네. 수많은 IP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사실 이 설계할 때 가장 많은 원가가 그 무형 자산이거든요. 설계 자산들, 그 IP들이 필요한데 그 IP들이 브로드컴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하우들이 다 특허나 이런 것들 다 보호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브로드컴 칩을 브로드컴하고 안 하고 경쟁 사건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또 막 특허의 이슈나 분쟁의 여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좀 비싸더라도 브로드컴 거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비싸더라도 이제 네. 측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가격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PU 한 개 살 돈으로 자체 칩 수십 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성능도 성능인데 효율성 측면으로 조금씩 또 시장에 관심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자체 칩 TPU,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근데 여럿 있잖아요. 지금 보면 뭐 테슬라, 아마존, 메타 다 자체 칩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내놓은 회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글 TPU 보면 그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들이 굉장히 다 성공적이다라고 맞아요. 이제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TSMC.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우리가 뭐 이게 데이터 학습용이든 추론용이든 기본적으로 이
AI 반도체 칩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패키징 기술이 있어요. 그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2.5D 패키징.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가 단독 주택 구조라고 하면 지금 AI 반도체 같은 경우 다 주상복합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뭐 보통 2.5D 패키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GPU하고 HBM을 그 2.5D 구조로 해서 이제 연결하는 구조인데 예, 그게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네네네. 일단 AI 반도체 만들려면 코어스라는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TSMC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필수 네, 맞습니다. 공정이군요. 그러면 TSMC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수주 흐름들이 어떠냐 보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TPU를 제외한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나 다른 회사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초 내년 계획보다는 오히려 좀 그 축소돼서 지금 생산하는 분위기고요. 오히려 더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라고 하는 AMD가 오히려 더 코어스 쪽에서는 좀 이제 최근에 생산 물량이 늘어나는 분위기. 그러니까 ASIC 전반이 좋다라기보다는 TPU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구글 주가가 조금 네. 더 반응을 시작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AI 뭐 버블이다, 고점이다, 돈 버는 거냐, 왜 빚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속에서 이제 구글의 이런 어떤 사건적인 등장. 그러면 AI 전반이 같이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오히려 이제 기존의 그 사실 엔비디아 칩은 여전히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근데 공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쇼티지인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가 뭐 큰일 났네. 이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호들갑 떠는 걸 수도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제 구글의 어떤 TPU가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AI 개발 모델들이나 이런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모델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점이라는 건 항상 병목을 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병목 때문에 뭔가 발전이 좀 지연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구글 TPU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뭔가 대체제 혹은 보완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온 디바이스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이제 AI가 실제로 우리 물리 세계로 나오는 피지컬 AI 이런 쪽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 AI 섹터 전반의 주가에는 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네.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영향이? 네. 일단 그 빅테크들의 ASIC 칩들이 좀 많이 성공적인 모델들이 나오게 되면 다 그럼 TSMC한테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TSMC 첨단 팹이 지금도 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찾겠죠. 네, 수혜. 삼성 파운드리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일부 팹리스 고객들이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 테슬라 AI6 같은 또 큰 물량의 칩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또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에 또 전반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 전기라는 회사가 맞아요. 그 유리 기판이라는 새로운 그 기판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하고 큰 규모의 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브로드컴이 실제로 구글 TPU도 설계를 하고 그리고 메타의 칩도 설계하고 오픈 AI 칩도 설계하고 애플의 칩도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회사들 칩을 설계하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플랫폼화해서 이제 뭔가 기판의 표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존에는 기판을 쓰면 뭐 특정 회사 향 기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 기판을 표준을 만들어서 물량을 대규모로 주문을 할게. 자,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기가 지금 브로드컴하고 유리기판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국내 밸류체인의 낙수 효과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